반갑습니다. 더우페어의 김준호입니다. 이제 우리 갑오을미개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을미개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갖다가 앞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동학농민운동과 동시에 일어나는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1차가 이제 전주화역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을 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이제 2차 동학농민 봉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그 일본군의 저항에서 반외세, 일본군의 저항에서 2차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갖다 점령을 하거든요. 그 점령을 할 때 일본군이 두 가지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있죠. 얼굴마담을 하나 내세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이요. 흥선대원군을 꼬셔가지고 있죠. 네가 다시 집권할 수 있게 해줄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 얼굴마담으로 잡는 거예요. 물론 일본 애들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명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내걸었던 명분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력으로 우리 경복궁을 갖다 점령했던 이유가 우리가 불쌍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보니까 있죠. 조선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왜? 중국 밑에서, 청나라 밑에서 조선이 근대화를, 제대로 된 근대화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일본이 있죠. 너네를 갖다 근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 청을 갖다 밀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복궁을 갖다 점령을 한 거다. 우리는 절대 뭔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본이 있죠. 경복궁을 점령하고 처음에는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가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척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갑오을미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입으로 이제 우리를 갖다 근대화 시켜주려고 요런 이제 무리수를 갖다 감행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오을미개혁이라는 개혁을 갖다 그 이후에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면서 우리를 갖다 이제 근대화 시켜주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갑오을미개혁이에요. 첫 번째 개혁 갑오 1차, 그 다음에 갑오 2차, 그 다음에 을미개혁, 세 개의 개혁이 이제 합해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개혁은 정말로 있죠.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한테 이제 근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때만 해도 일본군이 있죠. 경복궁 점령하고 나서 바로 청일전쟁이 터지거든요. 청일전쟁에 신경을 쓰느라고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정에는 간섭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주도해서 있죠. 제대로 이제 근대화를 갖다 추진을 했던 게 갑오 1차 개혁. 그리고 나서 이제 갑오 2차 개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갑오 2차 개혁은 있죠. 일본 애들이 청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요. 완전히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에 확실히 승기를 갖다 잡은 거예요. 이제 거의 마무리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거기다 우리 동학농민군이 또 일본군의 저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금치 전투로 있죠. 우리 동학농민군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일본이 있죠.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기면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내정을 갖다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에 지네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2차 개혁. 이 2차 개혁 같은 경우는 일본색이 되게 진하게 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 이런 개혁들을 다른 개혁들이랑 구별할 줄 아는가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숙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포인트로 갖다 잡아줘야 되는데 1차는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했던 개혁, 그 다음에 2차는 색깔을 잡자면 있죠. 친일적인 색깔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일본색, 친일적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색이 강합니다. 일본풍이 되게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차는 이제 을미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을미개혁으로 가는 사이에 몇 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큰 틀을 갖다 잡는 겁니다. 그 청일전쟁이 아까 거의 다 끝났다고 했죠. 이제 청일전쟁을 마무리하는 조약을 갖다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은 뭔가 이제 조약으로 이제 그 마무리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조약 이름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시모노세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둘이서 이제 그 조약을 갖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는 조약을 맺는 게 시모노세키 조약. 이 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되게 많은 것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동이에요. 요동. 우리가 얘기하는 만주 땅을 갖다 일본한테 한량 떼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있죠. 특히 러시아가 이 요동 땅이 일본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다 제기하는 거예요. 왜? 러시아 쪽이 계속 부동항 찾았다고 했죠. 요동에도 부동항이 있거든요. 지가 한참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 일본 애들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 친구들이 있죠. 프랑스, 독일을 갖다 데려와 가지고 일본한테 위협을 한 거예요. 그게 삼국 간섭.
러프독은 조금 애우기 쉽다고 했죠. 러프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거칠은, 터프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친 개떼들, 러프독.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러시아와 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항기 때 주로 이제 세력 구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러프독 그리고 그 외 미영 이렇게 되니까 꼭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제 러프독이 이제 짓는 거예요. 짓었더니 일본이 쫀 거예요. 일본이 쫄아가지고 요동을 갖다 뱉어내는 사건. 그게 그 유명한 삼국간섭이에요. 삼국간섭. 세계사에서 정말 유명한 사건인데 우리 국사에서도 간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갖다 우리 민비 있지 않습니까? 민비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비가 보고 나서 이제 민비도 이제 뭔가 이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위험하다는 걸 갖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2차 개혁 때는 일본이 너무 일본 세계 개혁을 갖다 강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민비 있죠. 일본을 갖다 밀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본을 밀어내려면 누구를 잡아야 된다? 바로 러시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친일 내각을 갖다가 청산해버리고 있죠. 친러 내각을 만들어가지고 있죠. 러시아 쪽으로 붙으려는 움직임을 민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기분이 어때요? 간단히 얘기하면 기분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요동이 원래 자기 땅이 될 뻔했어요. 근데 러프독이 짓는 바람에 러프독 때문에 요동 땅을 갖다 뱉어내게 됐죠. 근데 거기다 더해서 있죠. 조선은 이제 거의 청나라를 지키고 있죠. 거의 일본 손아귀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일본 손아귀 안에 들어온 조선이 있잖아요. 조선조차도 일본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있죠. 뭔가 본때를 갖다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이 엽기적인 사건을 갖다가 일으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을미사변. 우리가 알기로는 민비 시해 사건, 민비가 이제 일본 낭인들한테 시해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갖다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비를 갖다가 살해하고 나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본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도권을 쥔 일본이 있죠.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을미개혁. 을미개혁은 색깔이 또 조금 변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 일본색을 갖다 강요하다 보니까 조선 애들이 반발하더라. 조금은 다시 이제 근대화라는 색깔을 갖다 입혀서 개혁을 갖다 다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숙제는 먼저 1, 2, 3차, 가보 1차, 2차, 을미개혁 요 세 개의 개혁을 갖다가 구별해야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개혁들을 또 다른 있죠. 뭐 그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갑신정변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개혁과 이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요 세 개, 가보 1차, 2차, 을미개혁 중 제일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가보 1차입니다. 우리 이제 개항기 3대 개혁이 있어요. 첫 번째 개혁이 갑신정변. 우리 이미 배웠죠. 최초의 근대적 개혁.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혁이 동학농민군의 개혁이에요. 패전개혁안.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개혁이 바로 가보 1차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가보 2차라든지 을미개혁도 나름대로는 의미는 있지만 급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를 갖다 가보 1차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있죠. 나머지 것들을 이제 특징을 갖다 좀 잡아줄 겁니다. 세계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근데 먼저 이제 가보 1차는 우리가 조금 세부적으로 있죠. 조금 깊이까지 공부를 하고 있죠. 나머지 가보 2차랑 을미개혁은 있죠. 구별하는 포인트를 갖다 잡아드릴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죠. 먼저 이제 가보 1차는 조금 깊이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아직까지 일본이 있죠. 쟤네가 그 전쟁하느라 바쁜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개혁의 주도권을 갖다 준 겁니다. 군국 기무처 요거 동그라미 알려주세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름 딱 들어보니까 느낌은 있죠. 뭔가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 냄새가 나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초헌법적인 기구거든요. 아주 강력한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 기구를 만들어서 가보 1차 개혁을 갖다 추진했는데 이건 아직까지 일본이 개입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그 내부에 개화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들이 만든 거예요. 이 군국기무처가 바로 가보 1차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요 군국기무처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요런 개혁들을 갖다가 일련의 개혁들을 추진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우리 개항기의 모든 개혁은 1항에 첫 번째 뭐 얘기한다고 했어요? 청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 버려놓는다고 했죠. 청의 종주권 부정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일본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개국기념 이런 걸 갖다 사용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개국기는 뭐냐면 연도를 표시하는 방법인데 종전에는 우리가 청나라의 연호를 갖다 사용했거든요. 청의 왕, 무슨 왕이 통치한 지 몇 년째다 이런 연도 표시법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있죠. 조선 건국된 지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청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움직임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전반적으로 있죠. 그 갑오 1차 때 개혁의 방향을 보면 입헌군주제가 전반적인 큰 방향입니다.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이전의 그 통치체제랑 차이점이 뭐냐면 왕권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이 있죠. 신하들의 집합체인 내각 의정부 있죠. 신하들의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고 하면 갑오 1차 개혁도 전반적으로 왕권이 약화시키고 있죠. 내각 신하들의 힘을 갖다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탁지하문이에요. 탁지하문. 이때도 재정일원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본 재정일원화는 갑신정변에서 호조로의 재정일원화죠. 두 번째 재정일원화가 나옵니다. 바로 이제 갑오 1차에서 탁지하문으로 재정일원화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요것들 3대 재정일원화 사건이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일원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왕권 약화, 신권 강화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재정권을 왕과 신하들이 나누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를 왕이 가지고 있는 재정권마저도 모두 뺏어서 신하들의 부서임이 있죠. 탁지아문이라는 부서에서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갑오 1차에서 중요한 있죠. 재정과 관련된 3대 기억이 있습니다. 조색, 급납파, 본의제, 도량형 통일. 요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해서 이제 암기하는 그 방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탁지아문은 재정부서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돈에 대해서 좀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정통했겠죠. 이렇게 암기하세요. 탁지아문은 금과 은의 도통화했다. 탁지아문은 금과 은의 도통화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서 일단 재정과 관련된 갑오 1차와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것들 4가지 사항을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대대적인 개혁이 감행이 됩니다. 우리 갑신정변이라든지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사회와 관련된 뭐 신분제 폐지라든지 문벌 폐지 뭐 여러 가지들 주장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들은 실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실패한 개혁이지 않습니까? 결국. 근데 갑신정변은 관리들이 주도해가지고 실제로 실현한 개혁이에요. 그래서 다른 개혁보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갑신정변이라든지 폐정개혁안, 그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에서 주장된 걸 좀 받아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신분제 폐지 이미 두 개혁에서 주장이 됐죠. 그 다음에 과부제가는 동학농민운동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과거제 폐지를 동그라미 있어요. 과거제 폐지. 여러분들 신분제 폐지, 문벌 폐지 요거를 갖다 과거제 폐지랑 좀 헷갈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과거제 폐지는 있지 않습니까? 갑오 1차에서 처음 주장이 됩니다. 처음 주장이 돼서 완전 폐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갑신정변에서는 과거제 폐지가 없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조언금지라는 뭔가 요거는 비슷한 뉘앙스의 이런 것들을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경찰 제도와 관련된 선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연자제 금지, 그리고 고문 금지 이런 것들. 자, 요거는 갑오 1차는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있죠. 좀 신경을 써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개혁이기 때문에. 나머지 2차, 3차는 우리 조금 쉽게 가야 됩니다.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용효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은 보셨는데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바로 갑신정변의 주요 멤버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박용효라는 사람이 갑신정변 실패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근데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이제 거의 친일적인 이런 성격으로 이제 바뀌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를 갖다 일본이 이제 내세워가지고 있죠. 친일 내각을 형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색이 강한 개혁을 갖다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중앙과 지방의 조직 개편을 하였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행정권과 사법권을 분리하였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일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뭔 말인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우리 조선에서는 있죠. 지방간, 수령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시장이에요. 시장. 사또, 옛날로 하면 사또. 이런 사람들이 사법권 있지 않습니까? 군사라든지 행정, 사법권까지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권한들을 갖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한들 중에 사법권을 갖다가 있죠. 분리해내는 모습을 갖다 뺏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판소를 갖다 설치해서 있죠. 사법권을 갖다 독립시키는 이런 모습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제를 갖다가 일본이 주도해서 이제 개편을 하긴 해요. 근데 일본이 있죠. 우리 국방력을 강화시켜줬을까요? 아니면 약화시켰을까요? 강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소홀하게 해요. 오히려 이제 군제 개편을 했는데 좀 친일적인 일본이랑 그 친한 부대 있죠. 요런 거를 갖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이제 군제 개편을 하긴 했을 때 소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게 됐다. 예, 요 정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뭐 훈련도가 시위대에 있는데 암기를 하면 좋은데 암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을미개혁 때도 또 2개의 부대가 나오거든요. 예, 일단은 가볍게. 그리고 홍범 14조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홍범 14조는 어렵게 들어가자면 끝이 없어요. 예.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일단은 이제 이 가보 2차 개혁 시작할 때 홍범 14조를 발표했다. 요까지만 봐주세요. 일단 여러분 육군 자료에서 홍범 14조 사료를 갖다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갈게요. 요게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있죠. 1차 끝나고 있죠. 2차 시작할 때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 내용을 갖다 보면 1차 내용도 일부 들어있고 있죠. 2차 내용도 일부 있고 있죠. 1차에도 없고 2차에도 없는 내용도 일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 정체성이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홍범 14조를 갖다 탁 내놓고 학생들한테 문제를 내버리면 학생들이 되게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료를 갖다 본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뭐 시험 자주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걸 갖다 다시 이제 14개나 되는 걸 암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육군 육군 교재, 육군에서 낸 교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쪽에서 홍범 14조 다루는 문제가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차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과정은 얘기했습니다. 예, 러프독의 삼국간섭, 그 다음에 민비가 칠러 내각을 만드니까 일본에서 민비를 갖다 시해버리고 있죠. 다시 주도권을 쥐고 을미개혁을 갖다 추진하는 겁니다. 그 을미개혁은 우리가 어렵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단순 암기를 하겠습니다. 암기 공식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추진됐던 건양이라든지 단발령, 태양력, 종두법, 우편업무제계, 소학교 있죠. 이런 것도 전부 중요하거든요. 요걸 갖다 그냥 단순 암기를 하겠습니다. 우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설마 우표가 뭔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예, 우표. 요즘은 편지 쓰는 사람 거의 없죠. 하지만 아직 우표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아마. 예, 우표라고 생각을 해요. 우표 같은 거는 보통 이제 뭔가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려고 만드는 것도 있는데 뭔가 기념할 만한 사건이 있을 때 기념 우표 같은 거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예, 기념 우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얘는 뭐같이 보여요? 왕입니다. 왕. 예, 왕이 학교를 하나 지었어요. 소학교라고. 조그만 학교죠. 그래, 소학교로 갖다 하나 지었어요. 짓고 나서 기념하는 우표로 갖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 6가지 있죠. 요 6가지를 암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있죠. 당태종이에요. 당태종. 정근대사 쪽 공부하신 분들은 당태종이라는 이름이 되게 익숙하실 건데 당태종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가 이제 삼국의 거의 말기쯤 되면
중국이 이제 통일이 되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이제 분열돼 있었어요. 광개토대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되게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국이 분열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들을 각계격파하면서 이제 광개토대왕이 그러니까 영토로 갖다 넓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삼국 거의 말기 통일될 무렵쯤 가면 있죠. 중국이 통일이 돼요. 큰 나라로. 먼저 이제 수나라로 통일되고 또 수나라가 금방 망해버리고 당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나라를 갖다 무너뜨리는 게 고구려주고 살수됐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중국에 다시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당에 되게 똘똘한 임금이 하나 있어요. 당태종. 얘가 또 나중에 고구려를 갖다 침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시성에서 얘를 갖다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 역사와 되게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 당태종 때 있죠. 신라와 당이 나당연합을 갖다가 형성하게 돼요. 그 나당연합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와 되게 관련이 깊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태종 있죠. 당태종이 소학교로 갖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소학교. 그러고 나서 우표로 갖다 하나 기념우표를 만든 거예요. 요걸 통해서 우리 암기를 하겠습니다. 당은 뭐냐면 글자가 조금 변해요. 당발령. 원래 단발령이에요. 단발령. 상투 자르는 거, 상투 자르는 거. 그 다음에 태는 뭘까요? 태양력이에요. 그리고 종은 뭐냐면 종두법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요 태양력 있죠. 태양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태음력을 썼거든요. 태양력은 뭐냐면 달을 중심으로 하는지 해를 중심으로 하는지 요게 이제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력을 우리는 원래 태음력을 중심으로 썼는데 처음으로 이제 태양력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건양. 연호로 갖다 쓰게 되는데 어떤 연호를 쓰냐면 태양력을 처음 썼다고 했었죠. 양력을 세웠다고 해서 건양이란 연호로 갖다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소학교 있죠. 소학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표죠. 우표 너무 재개. 왜 우편업무 재개냐면 우리가 이제 근대적 우편업무를 처음 시작한 거는 누구였어요? 언제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갑신정변 때입니다. 근데 갑신정변 때 우정국을 갖다 만들자마자 이게 갑신정변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를 중단해 버리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다시 근대적 우편업무로 시작한 거예요. 요런 사건들이 전부 을미기역 때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암기를 해주세요. 요 우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군제 개편인데 이건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우리 훈련대라든지 시위대 같은 부대가 있죠. 그 갑오 2차 개혁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제구시를 못해요. 왜? 우리 민비가 시해되는데 지켜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있죠. 해산되는 거예요. 해산되고 나서 새로운 부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친위대와 진위대예요. 이거 암기를 못 하셔도 되는데 암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세요. 요거 이제 되게 고난도 문제예요. 요게 시험에 나오면. 원래 2차 때는 훈련대와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훈련대가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본이란 친한 부대예요. 그러니까 얘가 있죠. 민비가 시해되는데 망봐준 거예요. 책임이 크죠. 얘가 이제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덩달아 같이 해산이 되는 거예요. 얘는 큰 책임은 없는데 일단은 우리 국무가 시해되는 데 있죠. 지켜주지 못한 거잖아요. 같이 해산이 됐던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누가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얘가 책임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부대가 만들어질 때는 얘를 계승해서 만들어지는 거 위대 시리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친위대, 진위대 나오는 거예요. 친위대, 진위대. 위대 시리즈들. 요걸 갖다 여러분들 암기하려면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훈련대와 시위대는 진짜 친했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근데 다 꿀하죠. 하나도 안 친했어요, 둘이. 왜 그러냐면 훈련대는 일본이랑 친하고 있죠. 그리고 시위대는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그리고 우리도 좀 개입이 돼 있는 약간 연합부대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별로 사이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일단 암기는 이렇게 하세요. 암기는 이렇게. 그리고 힘드시면 이거는 약간의 조금 뭐랄까 좀 고난도 지식이라서 그냥 제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오을미기역 간단히 평가해 보겠습니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이 일부 반영된 근대적 개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거로 갖다 여기서 일부 실현을 갖다 시켰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계도 있습니다. 일본 주도의 개혁, 일본이 칼자루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중들은 지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이 있죠. 근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개혁들 일본이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줍니다. 일본은 우리를 갖다 되게 먹기 좋은 있죠. 먹기 좋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손질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있죠. 지네가 우리를 갖다가 식민지화 시키기 좋게 있죠. 예, 손질하고 있던 이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우리한테 필요하던 토지개혁이라든지 국방개혁 있죠.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죠.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47페이지까지 풀었죠. 잠시만요. 47페이지. 그죠? 48페이지, 동학농민운동부터 해가지고, 요 하나 남은 거 있는데, 요거부터 해서 문제를 갖다 풀죠. 46번,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라서 또 헷갈리죠. 그러니까 청산가부 재가허용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진 거는 그러니까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벌의 폐지와 지조법의 개혁, 요건 맞아요, 틀렸습니다. 문벌의 폐지는 맞아요. 근데 지조법 개혁이 틀렸어요. 지조법 개혁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그 갑오 1차 개혁에도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갑오 1차 개혁에서 개혁이 추진된 개혁이 거의 한 200개 조항이거든요. 그 안에도 지조법 개혁이 일부 담겨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 하지만 일단 이제 지조법 개혁하면 그 갑신정변이랑 연결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노비 문서의 소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토지의 평균 부자, 요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트레이드마크. 그 다음에 갑신, 그 다음에 동학농민, 그 다음에 갑오개혁의 공통적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것은 사법권의 독립과 경찰제의 실시. 뭐 이거는 이제 갑오 1차, 이거는 이제 갑오 2차, 갑오개혁 때만 나온 거죠. 갑오개혁을 갖다 전체 뭉뚱그려 봤을 때. 그 다음에 행정기구의 개편과 연자제 폐지. 이런 것도 이제 갑오개혁. 그 다음에 신분질서의 타파와 조세제도의 개혁. 요건 어때요? 요게 바로 이제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갑오개혁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질서 타파는 모든 개혁이 주장됐고, 조세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우리 지조법 개혁 있죠. 요것도 조세제도의 일종이고 있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도 보면 무명 잡세들을 전부 없애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세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에도 200개가 넘는 조항 중에 조세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체적으로 본 거 조세 급납화 있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세제도의 개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3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관련된 개혁안 실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몇 개 사례를 주면서 이게 무슨 개혁이냐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개혁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을미개혁이 되네요. 을미개혁. 그러면 을미개혁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청일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이 승리를 거두었다. 맞아요, 틀려요? 요거는 이제 을미개혁 시작되기 전에 일본이 이미 전쟁을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하였다. 요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을미개혁 직전에 민비가 시해당하죠. 그리고 을미개혁에서 일본이 또 주도권을 쥐고 개혁을 갖다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종은 겁이 난 거예요. 이래저래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종의 선택이 뭐냐면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러푸도 간섭에서 러시아 힘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러시아에 붙는 거라고 고종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 아간파천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개하당 요인들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배대를 일으켰다. 이건 갑신정변 저 앞이죠. 우리 3대 개혁 중 맨 첫 번째 사건이죠. 그 다음에
푸, 독, 러, 독, 푸라고 되어 있네요. 예, 는 일본이 차지한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공고하였다. 그 유명한 삼국간섭이에요. 요건 어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을미사변 직전이지 않습니까? 요것도 요 앞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번을 안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3번, 4번은 우리가 배운 내용이요. 그러면 요것들이 확실히 아니죠. 그러면 정답은 2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요 정도 센스는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9번 무슨 개혁이에요? 요거는 가보 1차죠. 가보 1차.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보니까 가보 1, 2차를 1, 2, 3차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가보 개혁하면서 선지를 갖다 주고 있네요. 4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번 가보 개혁의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냥 가보 개혁이라고 하면 이게 그 가보 1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보 1, 2, 3차 을미개혁까지 합한 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시험은 막 그렇게 섬세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보개혁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뭉뚱그린 을미개혁까지 합한 개혁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푸는데 오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나와버려. 두 개가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보개혁의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신문제 실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도량형 통일학. 우리 이제 탁지아무는 금, 은에 도통하였다 그랬잖아요. 니은 맞습니다. 단발령 시행은요. 단발령 시행. 요 좀 약간 고민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디귿도 만약에 가보개혁을 갖다 가보 1, 2, 3차로 보게 되면 디귿도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리을, 과거제 폐지 어때요? 무조건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원래 만약에 그 단발령 시행까지 해버리면 답이 4개가 돼버리죠. 4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 이거는 가보 1차 얘기하는 거구나. 요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토지개혁. 예. 그 토지개혁은 없어요. 토지개혁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우편제도 실시 을미개혁. 천지를 갖다 딱 보면 이제 이게 가보개혁이란 가보 1차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가보 을미개혁까지 전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요까지 보고 우리 이제 쉬었다가 그 4번째 마디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요까지 배운 게 3번째 마디까지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3번째 마디. 요 3번째 마디가 이제 되게 좀 짧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고종이 아간파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성공을 하면서 있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있죠. 그 독자적인 이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얻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의 품속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예. 그때 우리가 고종이 시도했던 있죠. 2가지 개혁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2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2가지 시도가 독립협회와 간무개혁. 그러니까 요것들을 갖다 우리 쉬었다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